자, 2022 수능 대비 수능 특강 마지막 ASMR입니다. 수필과 희곡을 모두 총정리한 것이니까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나 들으시면 좋아요. 자, 장진 감독의 웰컴 투 동막골입니다. 수능 특강 23페이지에 있고요. 요거는 영화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애초에 영화 시나리오를 그대로 옮겨 담은 거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서 이 장면이 그 장면이구나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독해에는. 하지만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그 일부분만 읽어도 어떤 얘기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컴팩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6.25 전쟁 중을 배경으로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면서 전쟁은 결국에는 한민족끼리의 폭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동막골, 정말 시골이라 6.25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몰랐던 그 동막골이라는 시골 동네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동막골 주민들을 위해서 군인들의 희생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동막골이 이제 미군 그 스미스 대위, 공군 대위가 잡혔다는, 혹은 이제 납치됐다는 걸로 오인해서, 그러니까 혹은 북한군의 전투기지라고 오인해서 미군이 폭격을 가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남한군 북한군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 폭격을 막고 장렬히 전사하는,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싸운다는 그 집결의 의미가 마지막에 강조가 되죠. 자, 김소은의 특급품입니다. 특급품 자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하고 아주 최상의 급이라는 물건을 특급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특급품인데, 여기서 바둑판을 특급품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바둑판의 특성을 바탕으로 실수를 이겨내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는 삶의 교훈을 주는 수필입니다. 당연히 화자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교훈적인 수필입니다. 자, 유방선의 김장관 댁 죽헌기입니다. 김장관 댁에 있는 죽헌에서 화자가 겪은 일을 전개를 하는데, 그 겪은 일과 함께 대나무를 예찬하면서 그 속에 녹아있는 선비 정신을 예찬하고 교훈적으로 전달하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요. 시험에 나오면은 어렵지 않게 그 선비 정신을 예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회 별신구 탈놀입니다. 수능 특강 200페이지에 있고요. 아직까지도 전해 내려오죠. 안동 하회 마을에서 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탈놀인데, 마을의 풍년과 안전을 기원하는 별신굿을 하면서 탈놀이를 합니다. 근데 이는 신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품 자체 내용은 양반의 허위의식과 모순에 대한 풍자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반의 행동을 통해 해학적 표현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에잉 쯧쯧 양반이 그거밖에 안 되니 너도 참 불쌍하다, 이런 연민의 정서까지도 잡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산성 일기입니다. 요거는 영화 남한산성을 보시면 요것도 굉장히 많이 와닿을 거예요. 역사적 팩트를 기반으로 한 일기이기 때문에, 병자호란 당시였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인조가 피란했을 때 거의 갇혀 있었죠. 피란했을 때 산성에서 쓴 일기입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냐 마냐로 신하들끼리 대립했고, 그 삼전도의 굴욕으로 항복을 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작품이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굴욕적인 역사를 기록한 거라서, 꼭 굴욕적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이 실제 일을 일기로 기록했다는 것 때문에 문학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학교의 포화옥기입니다. 포화옥 자체의 뜻은 벚꽃이 핀 자신의 집이라는 뜻인데, 화자는 자신의 집에 벚꽃 넝쿨이 많아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뭐 벌레도 꼬이고 뱀도 나오고 해서, 이제 벌레랑 동물들이 이 호박꽃 아래로 이 그늘 넝쿨이 지면 그늘이 지는데, 그 그늘 아래로 덜을 피해서 이 짐승들이나 벌레들이 많이 꼬인다고 굉장히 불편해요. 자신의 집을. 근데 어떤 나그네가 일화를 들려주면서, 이런 집도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안분지족의 자세를 가지라면서 교훈을 건네는 작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차범석의 산불입니다. 요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에서 매년 연극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뭐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것도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건데 연극입니다. 연극 대본을 보여준 거고,
과부만 남은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그때 전쟁 중이니까 남자들은 다들 전쟁 이제 군인으로 차출돼 있는 상태에서 여자 과부만 남은 마을이 배경인데 그 와중에 전쟁의 비극과 이데올로기의 허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대립되는 인물이 두 명 있는데 그 두 명 다 전쟁을 통해서 본인의 가족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은 남한군 때문에 잃었고 한 명은 북한군 때문에 잃어서 서로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 민족 그러니까 그 6.25가 아니었으면은 그 가족을 잃을 일이 없었는데 그냥 이데올로기적 대립 때문에 서로를 싫어하고 그 와중에 이제 한 남자가 북한군으로부터 도망친 남자가 이제 이 마을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마을에 도망쳐서 거기서 또 러브라인이 막 형성이 되는데 또 그 남자는 나중에 국군에 의해서 쫓기게 돼서 그 남자도 죽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그 과부가 양잿물을 마시고 자살을 합니다. 이런 비극 자체가 6.25 전쟁이 없었으면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희곡은 6.25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 산불이요. 그 남자가 국군에게 쫓기다가 국군이 도망치는 남자가 산으로 숨어들어요. 그래서 국군은 그냥 총알 쓸 것도 없이 산에다 불을 질러서 그 남자도 죽고 뭐 이제 이렇게 계속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6.25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는 연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석한의 라디오스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이것도 시나리오 대본을 수능 특강에 담아둔 거예요. 이것 또한 웰컴 투 동막골과 마찬가지로 그냥 영화를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1시간 반이면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 공부라는 명목 하에 영화만 주구장창 보지 마시고 자, 이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얘기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좀 진한 한물이 진한 가수 최곤이라는 가수가 있었고 그를 계속 따르던 10년 넘게 따르던 박민수라는 매니저가 있는데 서로 비즈니스 관계지만 결국에는 서로 정말 오래된 관계라 거의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물간 최곤이 그 영월의 한 방송국에서 라디오 DJ를 하지 않겠냐고 제의가 와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떨떠름해했어요. 왜냐면 최곤이 너무 잘 나가던 가수였기 때문에 요즘으로 따지면 BTS가 갑자기 라디오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거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최곤도 라디오 DJ를 되게 떨떠름하게 처음에 안 한다 하다가 결국엔 돈 때문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영월 방송국에서 처음에는 뭐 PD랑도 싸우고 엔지니어랑도 뭐 마찰 있고 하다가 이제 서로 막 좌충우돌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서로 이제 힘을 합해서 잘 헤쳐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해준의 김씨표류기인데요. 이것도 영화로 보는 게 빠를 수 있지만 영화가 너무 많죠, 지금. 볼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그냥 제 설명 들으세요. 정말로 김씨가 표류하는 내용이에요. 서울에서 이제 한강이 있죠.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하려다가 죽지 못하고 밤섬에 이제 표류하게 됩니다. 이제 떠밀려 왔어요, 밤섬으로. 실제로 지금 밤섬이란 곳은 진짜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정말 자연의 섬인데 그 밤섬에 표류하게 된 남자를 방에서만 생활하는 히키코모리인 여자가 이렇게 망원경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서로 이 병에다가 편지를 넣어서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극적으로 만나게 돼서 삶의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따뜻한 영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신영복 씨의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딱 제목만 봐도 훈훈하죠. 주제가 새 출발하는 당신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편지 글의 형식을 취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예비 합격자인 수험생이고 약간 여러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에 나가서 본질을 깨닫고 좋은 삶을 누리기를 희망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파이팅 해라. 약간 요런 게 이 주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재현 씨의 운금루기입니다. 수능 특강 225페이지고요. 절경을 볼 수 있는 정자인 은금루에서 본 것을 느낀 점과 함께 기록한 수필인데 작가는 그냥 이 은금루의 아름다운 경치를 매우 사랑한다. 요것만 알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어휘가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절경과 경치를 표현하는 뭐 수식하는 단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다음으로 남구만 씨의 용암전기입니다. 이것도 은금루기와 마찬가지로 이 용암정이라는 정자에서 작가가 서생에게 쓴 글인데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안분지족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자 하고 서생은 이를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교훈적인 내용이라 운군루기와는 약간 다르게 용암전개는 물론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뭔가를 보고 뭐 뭔가를 느끼고 그런 점이 좀 나오긴 하지만 용암전개는 포인트가 안분지족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자 하는 글이기 때문에 핀트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정호승 씨의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라는 작품인데요. 정호승 씨는 꽤 많이 나와요. 이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주제가 자신을 꽃들에 비유하며 스스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정말 쉬워요. 이건 꼭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법정 스님의 설해목이라는 건데요. 이게 겨울에 쌓인 눈이 정말 이 입자, 알갱이만 할 때는 정말 가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눈들이 쌓이면서 나무를 꺾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걸 보고서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상 강한 힘, 외유내강이라고 그러죠. 이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깨달음을 전달하는 교훈적인 작품입니다. 자, 다음에 이강백의 북어대갈인데요. 요거는 이제 내신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와 산업화 사회 속에서 공장의 부품으로 전락해버린 현대인의 모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작품인데 이 공장에서 자항과 기임이라는 인물 두 명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기임은 이 어, 공장에서 계속 남겠다 했고 자항은 떠나버립니다. 난 더 넓은 세상을 갈 거야. 난 이 공장에 있기 싫어. 해서 자항은 떠나버리는데 기임과 자항은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자항이 떠나고 기임 혼자서 방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장면이 가장 포인트인데 그때 그 자항이 남겨둔 북어 대가리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 북어국을 좋아했다고 나올 거예요. 아마 기임이. 그래서 이 북어 대가리가 딱 놓여져 있는데 북어 대가리도 혼자 남아있고 기임도 혼자 남아있어서 결국은 북어 대가리와 기임의 처지가 같다. 요런 메시지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쓸모없이 남아있다. 요런 메시지가 있는 그런 연극입니다. 희곡입니다. 자, 박지원의 발승함기인데요. 발승함이란 것은 김홍현을 부르는 말, 호입니다. 호. 뭐 다산정약용, 약간 요런 것처럼 호인데 불행하게 늙고 가난해져서 불당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절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불당에 의지하고 산다는 뜻인데 굉장히 별로 안 좋은 뜻이죠. 그래서 후대에 이름을 알리게 급급했던 그 김홍현이란 자였는데 결국에는 늙어서 돈도 없고 이제 뭐 딱히 이런 것도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한테 자기를 위한 글 하나 써주시오. 당신이 쓰면은 내 이름이 후대에 알려질 것 같소 이러면서 박지원은 오히려 지금 현재 충실하지 못한 김홍현에 대한 비판을 써 내려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최성각의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이라는 작품인데요. 버려진 것에도 생명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무분별한 소비와 물건을 버리는 현대인들의 악순환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분별한 정말 쓸데없는 것도 사버리는 그런 현대인들의 소비 생활을 비판하는 작품이라서 요거는 이제 좀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박완서 씨의 죽은 새를 위하여입니다.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평가원은 박완서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박완서 작가가 실제 집에서 겪은 일들을 서술하는데 자신의 인간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딱히 뭐 깊게 읽을 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유당의 동명일기인데 동명은 동해를 뜻하고요. 여성 작가가 쓴 기행수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레어하죠. 굉장히 희귀한 작품이라 문학사적 의의가 있고요. 그래서 동해의 일출과 월출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라서 뭐 교훈적인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풍경 묘사가 거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자, 이제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